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버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 항상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2023년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 속 치아 상식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잘 모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평소에 지나가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꼬맹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 보통 이 경우에는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 첫니가 나올 때 보통 이제 증상들이 일어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체온이 오르고 아이들이 좀 많이 칭얼거리고 또 얼굴까지도 이렇게 잇몸이 부으면서 얼굴까지도 이렇게 붓기도 합니다. 또한 침을 많이 흘리고 또 잇몸이 가려워서 입에 무엇이든 넣고 이렇게 씹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첫니가 나으려고 그리고 치아들이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올 때에 보통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고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쪽에 아프고 잘 붓고 하는 이유는 보통 앞에 있는 치아와 사랑니가 올라오는 그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런 형태로 보통은 나타나고 심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니가 나올 때는 특별히 뭐 그것까지는 증상이 없지만 조금 많이 예민하고 반응하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치과에 오셔서 한 번씩 체크도 받으시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치가 나는 시기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보통 뭐 아이들 요즘 애들은 빠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태중에서도 이렇게 치아를 가지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생장 발육이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빨리 나오기도 하고 더디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서 나오질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치과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치아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치아가 났었는지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하면 전반적으로 뭐 큰 걱정 없이 지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치과 미부치과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올 나이 정도가 되어지면 저희 치과에 방문해서 아이들 양치 교육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또 이런 곳에서 저희 연초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보통 학교놀이, 병원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치과에 와서 이렇게 양치 교육도 받고 치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제 치과 진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특별히 치과에 대한 거부감을 보통 없이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재미나게 놀이
게임 같은 종류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은 못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치과에 대한 두려움, 또 막연한 두려움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상당히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에 항상 아침마다 하는 멘트를 안 했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미보 치과에 대해서 이행시로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그거 아시는 분 여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어른들 입에 음식을 시킨다고 입으로 후후 불어서도 하기도 하고 입안에 이렇게 넣었다가 아이에게 주는 것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쁘다고 아이 입에다가 뽀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애들은 어른들이 가진 충치균들 그리고 좋지 못한 것들을 옮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것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애정 표현도 해주시고 애들을 안아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우리 어른들 입속에 있는 그 치아 사이에 있는 세균을 제가 채취해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거거든요. 이거는 위상차 현미경으로 본 사진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꼬물꼬물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균들은 상당히 좋지 못한 균이고요. 정상적인 균들은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정상적인 균, 나쁜 균 이렇게 해서 동시에 같이 있으니까 그 나쁜 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입에다 뽀뽀하는 거, 또 음식을 이렇게 불어서 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칫솔에 관하여 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고 밥을 먹어도 되나요? 했는데 칫솔질은 식사 후와 간식 후에 보통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뭐 식사 전에 꼭 하신다 그러시면 그 전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헹구는 정도라든지 그냥 뭐 식사하시는 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칫솔질은 식사 후에 간식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밥을 먹기 전에 칫솔질을 하고 식후에는 전에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후에 그리고 간식을 한 후에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칫솔질을 혼자 하게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먼저 칫솔질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혼자 하면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큰 아이, 유치원을 간 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자 하는 게 맞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래도 깨끗하게 양치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양치 후에 어른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닦게 하거나 닦아주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우리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보호자가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요즘 뭐 좋은 어떤 그런 양치질 도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가 치아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6살 정도 지나면 영구치 제일 마지막에 우리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구치가 썩지 않도록 제일 많이 썩는 게 그건데 썩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신하면 엄마의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치아가 약해지고 이렇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아이 치아 형성이나 그리고 이제 뼈 형성 그런 부분에는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서 주로 제공이 되고요. 또 부족한 경우에는 엄마의 뼈에 있는 칼슘, 축적되어 있는 칼슘들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아에서 나 모든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치아 자체 내에서 얼마가 빠져나간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경우에 부족하다 또 아이가 어차피 자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 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임산부가 호르몬 분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임신성 치언염이라든지 잇몸이 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우리가 이제 그 치과에 오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충치 치료라든지 또 그런 거는 임신하기 전에 미리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는 잇몸 관리 정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진료를 받는 정도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출산 후에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이쁜 아이를 품고 또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전에 미리 치과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요한 우리 깜짝 퀴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같이 해주신 현명 목사님 고맙습니다. 용인 대표님, 장필규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치과에 같은 경우에 처음 한번 와서 그냥 아파서 와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만 막연히 있게 되고요. 그냥 어른들이 오실 때도 아이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서 치과도 구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최영선 누님 고맙고요. 예.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보배로운 치과. 네. 예. 이걸 양치하는 방법을 체험했죠.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뭐 거의 저도 거의 초등학교 뭐 그 어릴 때는 거의 손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소금 같은 거 묻혀서 어느 정도 하는 정도로 했고 시골에는 거의 뭐 이 치아 관리들을 거의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네,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오늘 깜짝 퀴즈는 보시면 아시겠죠. 아이 입에 뽀뽀 음식물을 어른 입에 넣어 식혀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어른들의 충치근을 옮길 수 있죠. 그죠? 아니야, 나 때는 다 애들한테 뽀뽀하고 입에 넣는 음식을 주고 키웠어. 위생상 문제가 전혀 없어. 예, 그렇죠. 아시죠? 보셨으니까. 양치하고 밥을 먹는다면 먹고 양치를 안 해도 돼. 먹기 전에 했으니 상관없어. 아까 이거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죠. 양치는 꼭 음식 식후에 간식 후에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하면 부족한 칼슘만 축적된 뼈에서 나가지 내 치아에서 나가지 않아 오해하지 마.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양치하고 밥을 먹고 그 이후에 양치를 안 하면 안 되죠. 먹기 전에 했으니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해주시고. 자, 여러분도 오늘 치아 생활 속 상식 잘 보셨나요?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한 이 입성 모든 것은 아침마다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촬영을 해서 또 유튜브에 그리고 치아로 전한 사람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 많이 보시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한 해도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